저 구독자분이 거울 보는 듯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 어,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1부는 조경상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지난주에 네, 안 나오셨어요. 네,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 휴가예요. 아, 휴가. 네, 휴가 시즌이죠. 휴가 시즌이죠. 네.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도 태풍은 좀 피해서 다녀오셨네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사실 대신 방송 나와주실 분이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상원 선생님께서 맞아요. 너무 고마웠어요. 판승철님께서 네. 대신 나와주셨었죠. 네. 동기시라고요? 네, 맞아요. 아마 이 동기시라고요 이 말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 몇 분 계실 텐데 동기시랍니다. 판승철님하고. 자, 어쨌든 저 월요일에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미국 증시는 어제 다음 주 좀 월요일날 제가 나와요. 그래요? 한동안 볼 일 없겠구나. 네. 다행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지금 약간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네. 어떤 상태인 것 같으세요? 우선 어제 이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어제 낮에 갑자기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보면 미국 국채 금리가 엄청 올랐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제 낮에 갑자기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죠. 네, 그리고 뭐 증시도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 사실 지난주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이어서 보면은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네, 특히 뭐 그 안에 있었던 이슈 중에 신용등급 강등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힘들었었는데 이게 사실 매크로적으로 보면은 일단 채권 시장이 좀 안정돼줘야지 증시에서 그래도 이제 봐야 되는 변수를 하나 그쵸, 줄이고 그쵸. 갈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어제 낮에 갑자기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빠르게 하락한 이슈가 있어서 그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서 얘기를 드리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사실 국채 금리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왔었고, 네. 그래서 그거는 설명이 가능한데 뭐 네. 총 세 가지가 있다, 뭐 네.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그럼 안정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저께 있었던 시간대별로 있었던 일들을 그 이벤트를 고객님들 몇 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이제 어떤 거였냐면 어제 낮에 아수다로 일본 자민당 부총리가 이제 대만에 가 있었는데 양안 관계에 대해서 네. 좀 불편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전쟁 중국과 뭔가 대만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평시에서 좀 네. 험난한 난기류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네. 막 결론은 뭐냐면 너네가 전쟁이 나면 우리가 지켜줄게 뭐 이런 식의 말인데 네네.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상당히 좀 뭔가 불편하다거나 아니면은 지정학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듯한 걸 암시하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네. 갑자기 증시가 하락을 했죠. 아시아 증시도 맞아요.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좀 재미있게 봤던 게 미국채 금리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다가 네네. 무디스가 지역은행 10군데하고 음. 10군데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네. 그 다음에 좀 규모가 되는 은행들도 지금 검토 중인데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국채금리가 정말 빠르게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제 채권 금리에 영향을 많이 준 거고요. 우리 투자자분들 올해 3월을 생각해 보시면 은행 위기가 있었잖아요. 이슈가 그랬죠. 있었죠. 그때 증시가 안 좋았죠. 네. 은행 신용등급 강등을 하면서 그래서 나왔던 멘트들을 봤을 때 3월이 약간 생각나는 분위기 이러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주식이 올라오지는 못하는 이제 분위기가 나왔던 거고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냐면요. 분명히 미국에 대해서 신용등급 강등을 지난주에 했는데 네. 왜 미국채를 사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신불자 됐는데 저한테 돈 빌려준다는 얘기니까. 내 신용등급을 깎았는데 왜 나한테 자꾸 오는 그쵸. 거야? 제 신용등급이 네. 깎였는데 왜 자꾸 저한테 돈을 빌려줍니까? 이 얘기잖아요. 네, 거기다 당장 네. 이제 어제 기준으로 보면 내일이랑 모레 국채 발행도 하는데 네네. 이상한데 이제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셨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방송이나 매체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던 이벤트가 2011년이었는데 네. 그때도 제일 먼저 금으로 갔다가 바로 달러로 갔다가 다시 미국채로 들어왔거든요. 네네.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아무리 뭐 피치가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을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럼 국가 단위에서 봤을 때 누가 제일 멀쩡하냐라고 보면은 좀 뭐라고 할까 그냥 귀소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네, 아. 그런 식으로 움직여서 이제 채권 금리는 변했는 이렇게 돌아왔는데 어느 정도 많이 안정됐는데 이게 채권 금리가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식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을 만한 내용은 아니었죠. 왜냐? 기업이나 가게에 대출을 해줘서 네네. 돈을 공급해주는 네. 기관이 신용 등급이 좋지 않다라는 거는 그렇죠. 뭔가 좀 나중에 경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일단 불안하죠. 네네. 내가 돈 맡겨놓은 곳인데. 그러니까 은행이 불안하다고 하면 이 네. 은행의 신용등급 깎였다고 하면은 사실 소비자 네. 입장에서 상당히 네.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 지역은행들이야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었는데 네네. 이제 좀 US 뱅커프 이렇게 좀 그렇죠. 규모가 좀 되는 애들을 가지고 이제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은행. 네 맞아요. 이런 애들을 가지고 좀 뭔가 그러니까 지역은행들 안에서 그러니까 그냥 은행 중에서 좀 규모가 좀 있다라고 보는 거 하고 지역은행 중에서도 상당히 괜찮게 보고 있는 곳에 대해서도 얘네들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멘트 자체가 좀 파장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금리가 안정되는 여러 가지 그 메커니즘이 있겠지만 네. 이번에 금리가 하락했던 거는 불안 요인 때문에 미국채를 사면서 네. 금리가 좀 내렸던 거라 맞아요. 내용이 그렇게 썩 네. 좋아 보이진 않는다. 위기가 있는 것 같고 위험 회피 때문에 국채로 간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면 주식은 위험 자산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좀 관련성을 갖고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구나. 이제 그러면서 나온 질문이 근데 왜 미국이냐 지난주에 신용등급 강등했는데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2011년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네.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됐대. 야 불안해. 야 그럼 어디 국채를 사야 돼? 이 불안할 때 미국밖에 없는데. 일단은 예. 아니 금융자산 말고 네네. 금을 사야지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금은 안 올랐고 사실 달러로 금값도 안 올랐던데요. 네. 희한하게 가상화폐가 올랐어요. 비트코인이 올랐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그 채권 금리는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오늘 밤에도 그 네. 10년물 입찰도 네,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내일 새벽 2시 이때쯤에 네네.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어제 3년물 입찰이 분위기가 좋았던 거죠. 네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낙찰되는 금리 수준을 보거나 네네. 아니면 경쟁률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지난주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도 있었지만 그 전에 보시면 일본 중앙은행이 네. 수익률 YCC를 네. 높였잖아요. 네네. 그 높인다고 하면은 미국채에 대한 수요 공백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 미국채를 팔고 일본으로 가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네네. 가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고서 저렇게 움직일 거니까 미리 미국채를 팔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갔었잖아요. 네. 중국을 갔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채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죠. 지금 2위죠, 2위. 네, 일본이 1위, 네. 2위가 중국. 네. 그런데 지금 중국도 경기 부양책, 특히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미국채를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물음표가 드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큰 손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좀 이제 이런 뉴스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좀 아세요. 이번 분기에 재무부가 발행하려는 국채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네. 네. 부담이죠.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있는 건데 어제 3년물 같은 경우에 입찰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3년물하고 10년물하고는 다를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단기 채권이냐 장기 채권이냐 했을 때 넘어가는 시점 보통 보면은 이제 네네. 3년물에서부터 괜찮았으면 10년물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할 수가 있어서 저는 좀 어저께의 반응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있었던 반응이 네네. 괜찮았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있는 입찰에서도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새벽에 그 미국의 10년물 국채 입찰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막 이렇게 되면은 네.
사실 채권 금리도 좀 안정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게 채권에 대해서 좀. 네, 그럴 수 있고 이제 일단은 근데 뭐 바로 안정된다기보다는 바로 다음에 이제 CPI 나오는 것들 때문에 그렇죠. 네, 아, 그쵸, 약간 그쵸. 압력은 아. 있겠지만 그래도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수요 공백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우려들은 조금 이제 넘어가줄 수 있는 이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매크로 한번 봐. 아, 근데 어제 그럼 빠진 건 왜 빠진 거예요? 그냥 빠졌다가 또 좀 이렇게 낙폭을 줄이던데요. 줄이기는 했는데 어제는 일단은 그냥 신용등급 강등. 은행들 신용등급 강등한 게 가장 컸던 것 같고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엔 중국이 네. 수출입 지수가 수치가 굉장히 좀 별로 안 좋았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들이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어제 뭐 연준 위원들 중에서 이제 패트릭 하커 총재도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을 수도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걸 발언을 해줬는데 네네. 그런데도 하락한 거는 결국엔 저는 은행 신용 등급 강등이 아, 가장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않았나 싶고요. 네. 하나 더 좀 넘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애플의 실적 발표가 네. 내용이 네.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었잖아요. 그쵸. 뭐 아이폰 잘 안 팔렸고 네. 대신 뭐 서비스 비용, 그러니까 서비스 수익은 좋았고. 네, 네. 특히 근데 가이던스 네네.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메가테크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엔비디아만 실적 발표가 남았는데 그 텀도 좀 긴 편이고 네네. 그래서 뭔가 이제 주식 시장 기업의 이익이나 실적 발표나 이런 이슈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이게 되게 주목을 끌만한 아니면 네네. 흥미로울 만한 이게 이벤트가 없으니까 좀 약간 시장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초가 됐던 건 신용등급 강등이 맞고. 네. 그런데 그 패트릭 하커 총재가 뭐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라고 좋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하지 못한 거는 네. 진짜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줄 수 있을 만한 이벤트가 지금 계속 공백이 되어 있다.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안 좀 이런 움직임이 계속 될 것 같으세요, 시장은? 저는 당분간은 시장이 이렇게 뭔가 좀 크게 상승하거나 아니면 네. 다시 상반기 때 분위기를 찾아가려고 하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자극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약간은 좀 부족한 이벤트가 큰 게 별로 아직은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뭐 CPI 나온다 하더라도 네. 증시에서 그렇게 좋아할까? 그 물음표가 약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CPI. 네. 가장 그렇게 크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뭐 우리가 슬루스도 받고 네. 슬루스도 받잖아요. 뭐 봤다고요? 뭐? 슬루스 그 은행 대출 담당자 설문조사 네네. 결과를 네. 지난주에 발표됐던 것들을 보면은 대출 요건은 점점 까다롭게 할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보니까 대출이 서서히 좀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어저께 간밤에 이제 미국 연준에서 이제 신용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네. 2분기 거 네. 신용카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좀 완만하게 증가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대출 잔고가 는 거 말고는 네네. 전반적인 대출들 있잖아요. 가계 대출은 네. 완만하게 상승했어요. 이제. 대출이 많이 늘지 않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는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출 수준이 증가하는 폭이 이제 이렇게 늘어났다면은 이게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어떤 거냐면 앞으로 사람들이 소비를 하거나 하는 여력에 있어서 네네. 이제는 좀 약간 부족할 수 있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경기가 좀 완만하게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이거는 기업들의 이익으로 생각했을 때는 네.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네. 몇 가지 핫한 산업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애플이 말한 게 맞을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애플의 실적 발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의미한다라고 하면은 당분간은 주식 시장이 이제 상반기에 보여줬던 것처럼 이렇게 핫하게 움직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 신용카드 대출을 제외한 네. 미국의 대출을 보니까 네.
늘어나는 속도가 많이 줄어들었더라. 줄어들었고 연체율은 이제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갔고. 팬데믹 이전이라는 건 높아졌다는 거예요? 네, 높아졌죠. 우리나라도 지금 연체율 좀 높아지고 있던데. 네, 하지만 이제 연준에서는 그 수치를 가지고는 네. 부담은 없는 수준이라고 아. 이제 평가는 했는데. 통제 가능한 수준. 네,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러면은 옛날로 똑같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네. 이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약간 아,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뭐 나빠질 거란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경기가 좋아지긴 좋아지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네. 그 속도가 되게 좀 부진할 수 있으니 네. 결국 시장도 펀더멘털 결국 따라가게 되면 네. 시장 속도도 좀 네. 많이 완만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주식 시장에서 최근 이제 일주일 동안 보면은 네, 어떤 시장에 그러니까 상승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상승한 기업들은 자기에게 있는 호재성으로 인해서 오르는 것 같고 네네. 그런 게 없는 기업들은 매크로 분위기를 따라가는 느낌이었던 거죠. 네. 애플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를 보시면 네. 뭐 8% 이렇게 그쵸, 올랐지만 그쵸. 네. 뭐 애플은 네, 실적 발표해서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다른 기업들은 이제 매크로 분위기를 따라갔던 거죠. 재료가 이제 다 소멸됐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그러면은 그런 이제 종목 장세의 형태로 가는 것 같고 네. 근데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굵직한 네. 이벤트가 뭐냐라고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아직 텀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그렇죠. 8월 23일. 네, 네, 23일, 24일 요때니까. 네네. 그러면 시장은 약간 좀 피로감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다들 보는 뷰가 비슷하시네요. 네. 톰리도 사실 뭐 그렇게 강세론을 펼치면서도 8월은 힘들 걸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데. 아무래도 이제 뭔가 강력한 이벤트들이 좀 없으니까. 없는 상태니까. 알겠습니다. 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CPI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발표될 것 같으세요? 제가 제가 그냥 보통 예측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기저 효과하고요. 네. 역기저 효과 네, 이런 네. 거였는데 작년 7월 인플레이션을 생각해 보면요. 계속 올라가다가 옆으로 한 번 갔어요. 네네. 7월에. 네. 아마 그 작년을 기억하시는 분들 보면은 7월 달에 기대를 했습니다. 네네. 이제 인플레이션이 옆으로 누워서 가나 보다. 음. 근데 서비스 인플레이션 때문에 도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월간 변동폭이 작년 6월하고 7월하고 보면은 이제 네. 옆으로 한번 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는 지난달보다는 좀 다소 높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거기다가 하나 더 생각해 보면 8, 9, 7, 8, 9 이렇게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유가가 네. 그렇게 뚝뚝뚝 떨어집니다. 올라가는 폭이 둔해지다가 네네. 이제 10월 이렇게 되니까 쭉쭉쭉 그쵸, 떨어졌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헤드라인에 살 수 있는 유가와 관련된 거나 아니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인플레이션은 하반기부터는 상승이 상당히 둔해졌기 때문에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 좀 부담이죠. 왜? 유가 다시 오르거나 이런 올랐죠. 것들 네.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원자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됐던 디스인플레이션 효과는 없고요. 이제 그러면은 서비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우리 흔히 네. 코어라고 말하는 얘네들이 이제 얼마나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줄 텐데 이게 하락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번 달에는 그 이제 CPI가 나오는 수치가 약간 정체돼 있거나 아니면 다소 약간 높거나 이럴 것 같고 코어는 약간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으세요? 이제 만약에 근데 예상보다 높으면 금리 같은 그거는, 경우는 좀 그쵸. 압박을 받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 시장도 같이 움직일 수는 있는데 좋은 쪽으로 나오더라도 시장이 막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오르기 좀 힘들고 네. 나쁜 뉴스가 나오면 좀 빠지기 쉬운 그런 시점은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기업의 펀더멘탈과 관련된 좋은 뉴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네네. 지금은 일단은 매크로에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시장이 지난주나 최근에 하락한 걸 보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하락한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CPI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 그 매크로 이야기를 좀 해봤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기업별로는 어떤 뉴스들이 좀 눈에 띄셨을까요? 어제 얘기 중에서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우리가 하이랜드라고 하죠. 네. 중국에서 시험 생산 들어간 것으로 좀 알려져 있다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항상 지적 약점으로 가끔씩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잖아요. 그 모델이 단조롭다. 네네. 라인업이 단조롭다. 오늘 뉴스 하나 떴던데 오기 전엔 못 봤습니다. 일부 페이스 리프트라고 하죠. 일부 부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하이랜드가 앞모습만 바꾼 거거든요. 아 그거구나. 네. 아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ARM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저 엔비디아나 인텔이 이제 상장 IPO 할 때 지분 투자하는 거. 네네. 애플도 여기에 좀 참여를 할 것 같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죠. 네. 그런 앵커 투자자로. 네, 그런 소식이 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빙 있잖아요. 빙 챗. 네네. 이게 이제 애플의 사파리나 크롬 구글에서 브라우저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있고, 그러니까 크롬 브라우저나 사파리, 애플 브라우저 사파리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그 빙챗을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좀 플랫폼 몇 개 좀 건너뛰어서 같이 들어가 보려고 그쵸, 움직이는 그쵸. 것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업들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네. 이제 뭐 애플이 인공지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외연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시장은 그렇게 많은 반응은 하지 않는 게 지금의 시장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상반기 동안 그 난리를 보였다가 그냥 가격 오른 거 때문이에요? 대비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자극들이 네네. 상반기 때보다는 자극이 세지 않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업황이 뭔가 이제 그 속도가 감소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냥 가격이 네. 그렇다. 주가가 네. 더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다 좋아요. 근데 보면 대부분 테크 기업들 보면은 애플만 놓고 보더라도 네네. 매출 역성장. 음, 이게 다르잖아요, 이제. 네네. 그러니까 그쵸. 네. 올해 애플이 아마 한 30% 정도 올라왔다라고 보면은 네. 근데 매출이 역성장. 음. 이제 그런 걸 이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좀 이렇게 상반기하고는 약간 다른 감정으로 보이는 게 지금의 투자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뭔가 하기는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뭐 사라 팔아라 이런 건 아니지만 네네. 심리적으로 뭔가 주식을 산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이제 내가 좀 가져가려고 좀 가져가려고 해라고 하기에는 네. 좀 시장이 상반기 때보다는 덜 뜨거운 것 같으니까요. 뭐 어저께 같은 경우 보시면 팔란티어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네. 나쁘지 않았어요. 네. 나쁘지 않았는데 주가 많이 내렸죠. 5% 하락했으니까요. 은행들 신용등급 강등 뭐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건 아마존하고는 또 대비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아마존은 올랐던 거하고는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지금은 시장이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쪽으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심리는 아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리고요 또 다른 기업? 메타가 이제 요새 확실히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뛰어들고 있는 적극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죠. 네네. 네, 저는 사실 메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의외였기도 했고, 근데 긍정적으로는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주식시장 분위기는 사실 뭔가, 그래? 이렇게 뭔가 좀 어떤 액션을 해볼까라고 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분위기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간은 언제까지 좀 이어질 것 같으세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제가 네.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 FOMC나 연준 위원들이 지금 예전에는 라파엘 보스틱하고 네. 오스텐 구스비 딱 두 네. 사람만 약간 비둘기파적이었죠. 네. 이제 뉴욕 연은에 이제 존 윌리엄스도 이제 좀 금리 인상 그만할 것 같은 얘기를
내년도면 금리 인하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패트리 갖고 4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좀 분위기가 약간 이제 그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가시성을 주는 시기가 와야 되고 네. 그러면 금리 인상 안 한다, 아니, 동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투자자들은 또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그럼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는 건가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받쳐줄 만큼 경기가 좋은 흐름으로 가느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건데요. 네. 이게 뭐 일주일 만에 그렇게 확인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8월은 조금 이제 좀 계속 분위기가 좀 약간 다운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 언제부터냐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때. 금리는 동결할 건데 효과가 나오고 있고 경기는 그래도 괜찮아 이러한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확인될 때 시장은 다시 자신감을 갖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좀 당분간 기다려야 되겠네요. 저희가 이제 그 일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겠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이게 그 반도체 쪽에 뉴스가 좀 많았던 것 같고 팔란티어도 저희 뭐 궁금한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인공지능 팔란티어 쪽에서 뉴스가 좀 많이 있었어요? 발란티어가 실적 발표한 내용들을 좀 보면서 네. 이제 지금 이쪽에 관심 많은 분들한테 좀 많이 의견을 좀 들었었는데 얘네가 원래 정부 쪽의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네, 높았거든요. 그쵸. 네. 저는 현재 수치도 높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업을 좀 많이 지켜보신 분들은 이게 정부 쪽 매출의 의존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이제 얘네 비즈니스 성장 속도보다 좀 좋아진 모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매일매일 정리를 하다 보니까 2분기 때 클라우드 기업들의 실적 있잖아요. 네네. 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빅테크가 다시 클라우드 실적이 좋아졌죠. 네네. 이번에는 네. 보시면 네. 그만큼 이제 중소형 클라우드 사업자 플레이어들이 조금 힘들었던 게 2분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빅테크 쪽으로 클라우드 고객들이 쫙 몰리니까 오히려 중소형 클라우드들은 약간 좀 네. 이렇게 벗어났다. 두 네. 가지 이유로 보는데 네. 하나는 빅테크 같은 경우에 가격을 유연성 있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AI에 대한 투자가 잘 할 수 있죠. 과감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동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갑자기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기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좀 중소형 클라우드 기업이에요. 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까지 하는 고객 유치 때문에요. 이탈을 방지하거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 고객을 잡거나 하려고 네네. 했을 때 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으니까 IT 지출이 그렇게 급격하게 안 줄거든요. 네.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아이템이 좀 나오고 또 빅테크들이 이제 가격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소형 클라우드 사업자들한테는 좀 힘들 거다라는 이제 분석들이나 언론에 노출됐던 기사들이 좀 한 달 정도 동안 많았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팔란티어가 그런 어려움을 조금 겪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음, 잘 나온 편이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 어제 이제 그 분명 은행 신용등급 강등이 주식시장에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 한 5% 이상 하락한 건 조금 의외이긴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 자체의 실적의 문제는 아니었었던 거고 시장 분위기 문제였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가 우리가 참 뭔가 말하기가 힘들어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기업의 성장은 괜찮은데 네. 그럼 왜 떨어졌어요? 아 매크로가 좀 안 좋아요. 뭐 등급 강등이 그러면 있었어요. 이제 아마존은 왜 올랐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럼 그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 얘기는 저도 해요. 막 이렇게 네, 돼버리니까 이럴 때가 참 얘기하기 네. 힘든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말인데 아마존은 한 대 맞고서 그냥 있었으니까 그런 거고 네. 팔란티어는 지난주에 매크로가 한 대 맞고 이번에 또 맞은 거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한 대 맞고 두 대. 신용등급 강등 뭐 아, 이렇게 해서 네네. 한 대 맞고 네. 그러다가 이제 은행 신용등급 강등 그러니까 악재가 2번 있다가 나온 거니까 아. 시장이 버틸 수 있겠냐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꼭 그 어제 있었던 사건 가운데 이것 좀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싶다 하는 거 있었을까요? 그 국채금 보통 이제 우리가 작년에 네.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으면 네. 인플레이션이 채권 금리를 그러니까 기준 금리를 내려가게 해줄 거니까 국채 금리가 떨어질 거고 그 금리가 낮아지면 주식 시장이 오를 거야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금리가 왜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기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경기가 다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돼 가지고 금리가 내려가거나 동결될 거야라는 거는 굉장히 해피한 거지만 지금 이번에 금리가 내려간 거는 3월과 똑같이 어떤 위기 상황에 의해서 떨어진 거거든요. 금리가 내려간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런 얘기도 있어요. 3월 달 같은 경우는 빅테크는 그래도 올라갔단 네네.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빅테크가 웬만큼 다 올라갔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에는 좀 쉬운 환경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금리면 금리, 뭐는 뭐 이렇게 하나에다 잣대를 놓고 판단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번 같이 좀 꼬이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니 경제가 항상 그렇죠. 뭐. 네. 그럼 채권 금리 왜 내리는 거야? 그 이유가 네. 전혀 상반된 이유가 다 적용되니까. 네. 채권 금리 떨어졌는데 반도체 왜 안 올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거는 다소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나와서 채권이 올라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거라서 지금은 시장이 올라갈 만한 채권 금리 하락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제 휴가 다녀오시고 나서 이제 일을 또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떠세요?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힘들죠. 이게 또 일도 며칠 또 해봐야 또 적응되면서 또 힘이 납니다. 잘 놀고 오셨으니까 또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경상 팀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뭘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